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전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 if에 대해서 조건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if와 else if 구문을 쓰는 건지, 어떤 경우에는 if와 if문으로 이 독립성과 배타성을 어떻게 구분하여 사용하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조건문 if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이 지점이 바로 조건의 독립성 여부입니다. 그래서 실제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래밍 서비스 플랫폼에서 혜택이 중복으로 누락되거나 반대로 과하게 지급되는 사고가 종종 있어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차이점을 주석으로 아주 상세하게 보강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왔던 첫 번째 구문입니다. if 그 다음에 else if 구문이 있어요. 자, 요거는 상호 배타적 구조라고 하는데, 비유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 메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하는 키오스크와 같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위에서부터 우리가 조건을 걸어 주잖아요. if 그 안쪽에 차례대로 검사하다가 조건이 하나라도 충족되면 그 즉시 전체 조건문을 종료한다. 그래서 이 if문에 조건이 들어가고 else if에도 조건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만 조건이 참으로 판별되면 그 즉시 그 조건문의 안에 있는 바디문을 실행하고 조건문을 종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핀테크를 중점적으로 예시로 들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등급 판정 같은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VIP이면서 예를 들어서 일반일 수는 없죠. VIP는 VIP고 일반이면 일반인 거. 이럴 때 하나 쓰기도 하고요. 결제 수단 선택 이럴 때 카드로 결제도 하는데 이 무통장 입금 이런 것도 동시에 되면 안 되니까 결과가 이제 반드시 하나여야 할 때,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티저 타입으로 디파짓 어마운트 값을 제가 이렇게 15,000 넣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입금 금액이라고 제가 주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if와 이제 else if 요 구문에 따라서 이 논리 구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if가 참, 즉 true 값으로 판별이 되면 아래 else if 구문으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요거는 검사조차 안하고 조건문을 통과해버립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if가 거짓, 즉 false로 판별이 되면, 자, 이때는 다음 else if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조건이 거짓일 때가 있겠죠. 모든 조건이 거짓이면 이제 마지막 이제 else 구문을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수많은 조건 중에서 딱 한 개의 블럭만 실행됨을, 요거를 이제 보장할 때 if와 else if 그리고 else 구문을 씁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아웃 프린트 ln 값으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자, 만약에 자, deposit amount라는 값이 우리가 선언한 요 15,000이라는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겠다라고 할게요. A 혜택을 줄 거고, 입금, 감사, 약간 1,000원 캐시백을 주겠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때, 자, 이때는 다른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10,000원일 때, 자, 위 경우에 이미 1,000원의 캐시백을 만약에 받았잖아요. 이 조건이 참이어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에서 이미 만족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실행시키고 그냥 종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래 조건을 더 이상 참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참인 것처럼 보여도 이 비혜택이라는 구문이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조건 모두 거짓일 경우에는 이렇게 else 구문이 동작을 하고, 자, 이럴 경우에는 단순히 뭐 혜택 없음으로 해버리면 되죠. 미만 뭐 입금, 이렇게 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단일 혜택 적용 로직이 동작을 했고 A 혜택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미 여기서 동작을 하고, 여기가 조건이 참이어도 여기를 실행시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if와 else if 그리고 else 구문을 쓰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if와 if를 쓰는 경우, 이건 이제 개별 독립 구조에 해당하죠. 이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율을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전 조건이 참이었던 거짓이었던 요거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if문을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용도는 어떨 때 쓰일까요? 중복 할인 같은 거 체크할 때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보안 점검,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리고 이제 기기 인증이 뭐 되었는지 등과 같이 이런 조건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뭐 약관동의 등 여러 조건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을 때 사용을 한다 라는 겁니다. 예시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게 이 정도라서 이렇게만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 코드를 한번 또 봐야겠죠. 제가 이제 불리언 타입으로 is new user라는 식별자에 새로운 고객이라는 걸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회원 여부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휴일인지 아닌지 요거 체킹도 해보겠습니다. 공휴일 여부. 자, 이때 if, 그 다음에 if 논리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if를 검사하겠죠. 자, 참이면 실행 후 이 위에서 살펴본 if, else, if 구문과 다르게 탈출하지 않고 이제 다음 줄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f를 검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앞선 결과가 상관없이 다시 독립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자, 결론.
모든 조건이 참이라면 요 모든이라는 이 블럭이 다 실행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인티저 타입으로 토탈 베네핏 이거를 0 넣겠습니다. 자, 만약에 새로운 유저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보통 신규 회원 가입하면 혜택을 많이 주죠. 쿠폰 같은 거 뿌릴 때. 그래서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3,000원 쿠폰 발급. 그래서 토탈 베네핏에 3,0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플러스가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요 값은 요거랑 똑같다고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축약형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물은 똑같이 하나 복사해서 여기에 쓰는 거죠. is holiday 공휴일인지를 쓰는 거죠. 여기서는 첫 번째 if가 실행되었어도 이 조건은 별개로 다시 체크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1,000만 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신규 가입 혜택이 아니라 공휴일, 특별 혜택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뭐 1,000포인트를 준다. 이렇게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쪽에서 최종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베네핏이 얼마인지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중복 혜택 적용 로직을 보면 첫 번째 if문이 참이라고 해서 두 번째 if문이 동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각각이 따로따로 동작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if와 else if 그리고 else 구문을 이렇게 묶어 사용하는 것과 개별 조건을 따로따로 체크해야 되는 경우 혹은 중복된 결과를 도출해야 될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을 좀 따로따로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if로 짜야 할 곳에 else if를 쓰면은 고객이 혜택을 못 받아서 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else if 구문을 써야 되는데 if를 쓰면 회사 돈이 중복으로 나가거나 혹은 내가 곤란한 처지의 입장에 놓여서 뭐 징계를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조건문을 쓸 때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된다 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와 else if는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0개 또는 1개만 딱 실행되고요. if와 if의 이 독립된 구조에는 해당되는 경우는 전부 다 0개부터 n개까지 모두 다 중복돼서 실행 가능이 하다. 코드를 짤 때 그리고 기획 의도에 맞게 작성을 할 때 조건문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스위치 구문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